당장 비켜! 여기 우리 자리라고! 제발 그냥 가겠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주변이 얼어붙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셋이 70대 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고 노인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주변엔 사람들이 최소 10명은 서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들 휴대폰만 들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거든요. 누가 좀 말리면 안 돼요? 무서워서 어떻게 나서요? 바로 그때 차분하지만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처먹고 어르신한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쇼핑백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뭔데 남일에 끼어들어? 아줌마,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가세요.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남자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쳤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어요. 공당 근처 상가 주차장은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가족 단위로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박종철 어르신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73세의 노인은 손자 생일 선물을 사러 인근 완구점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이고, 무릎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네. 어르신은 천천히 걸으며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낡은 경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할배! 당장 비켜!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르신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셋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맨 앞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손가락으로 어르신을 가리키고 있었죠. 여기 우리 자리라고! 못 들었어? 아니, 여기는 공용 주차장인데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우리가 먼저 봤다니까! 그 남자가 바로 강태식 씨였어요. 인근 건설업체에서 노무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도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형님, 그냥 저 할배 차 치우라고 하면 되죠. 옆에 서 있던 이준호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32살의 이준호 씨는 강태식 씨 밑에서 일하는 부하였거든요. 제발 그냥 가겠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차 쪽으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강태식 씨는 어르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죠. 늙은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쿵. 어르신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쇼핑백에서 손자 선물로 산 장난감 자동차가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죠.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가 좀 말리면 안 돼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나서요? 저 사람들 술 먹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휴대폰만 들고 멀찍이 서서 지켜볼 뿐이었죠. 어떤 이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최영숙 씨는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56세 여성이었는데 가게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강태식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어르신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다음부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알았어? 형님, 우리 빨리 가요. 술 깨겠어요. 이준호 씨가 팔짱을 끼며 재촉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이 처먹고 어르신한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차분하지만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한 여자가 쇼핑백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키는 165cm 정도,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평범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뭔데 남일에 끼어들어? 강태식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노려봤어요.
아줌마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가세요. 다칠 수 있어요. 이준호 씨가 손을 휘둘러 쫓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강태식 씨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저 사람 미쳤나? 왜 나서는 거야? 아줌마가 당하겠네. 어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어르신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바로 한미라 씨였습니다. 한미라 씨는 쇼핑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소, 괜찮아.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한미라 씨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태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죠. 야, 진짜 웃기네. 아줌마가 영웅놀이 하는 거야? 형님, 저 여자 정말 눈치 없네요. 이준호 씨도 팔짱을 끼며 거들었어요.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천천히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뭐?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강태식 씨가 한 걸음 다가서며 협박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한미라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술 드셨으면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진짜... 강태식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아, 저 사람 때리려나 봐. 누가 경찰 불러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최영숙 씨는 식당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이거 큰일 나겠는데 경찰 눌러야 하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 씨의 손이 한미라 씨의 어깨를 향해 휘둘러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그리고는 강태식 씨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습니다. 강태식 씨는 갑자기 중심을 잃으며 비틀거렸어요. 한미라 씨는 그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꺾어내렸죠. 아야야, 손목. 강태식 씨는 무릎을 꿇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헐, 저 아줌마 뭐야? 손목을 어떻게 저렇게 꺾어?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한미라 씨를 쳐다봤어요. 한미라 씨는 강태식 씨의 손목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어르신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죠. 강태식 씨는 손목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 여자가 감히... 형님, 괜찮으세요? 이준호 씨가 황급히 강태식 씨를 부축했어요. 그런데 강태식 씨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야, 너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덤벼. 세 번째 남자도 함께 한미라 씨를 에워쌌어요. 하지만 한미라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자세는 더욱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채 서 있었죠. 훈련받은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였어요. 아줌마, 우리 셋이야. 진짜 다칠 수 있어. 이준호 씨가 협박했지만 한미라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만두세요. 더 이상은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가 진짜 경찰 좀 불러요. 아, 나 지금 찍고 있어요. 이거 뉴스감인데. 최영숙 씨는 결국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공단 상가 주차장인데요. 남자들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있어요. 그때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그냥 가요. 괜히 다치면 어떡하오.
한미라 씨는 고개를 돌려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강태식 씨가 뒤에서 한미라 씨를 밀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미라 씨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막아냈죠. 으! 강태식 씨는 다시 한번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저 여자 진짜 뭐야? 액션 배우야? 한미라 씨는 손을 털어내며 남자들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경찰 오기 전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죠. 강태식 씨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갈았어요. 이 여자 진짜 가만 안 둬. 얼굴은 수치심으로 새빨개져 있었고 손목은 아직도 욱신거렸죠. 이준호 씨가 그를 부축하며 속삭였어요.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보통 아줌마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닥쳐. 여자 하나한테 쫄면 어떡해. 강태식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보였죠. 이대로 물러서면 자신들이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미라 씨를 노려봤어요. 아줌마, 우리한테 먼저 손 찍어만 거 다 찍혔어. 알아? 한미라 씨는 팔짱을 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CCTV도 다 찍혔을 텐데요. 누가 먼저 어르신을 밀쳤는지요. 그녀의 말에 강태식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용삐용. 순찰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그들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경찰관 2명이 내렸죠. 앞장선 경찰관님은 48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경감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태식 씨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며 손목을 보여줬죠.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릴 폭행했어요. 네, 폭행이요? 경찰관님이 한미라 씨를 쳐다봤어요. 평범한 차림의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도 거들고 나섰어요. 저 여자가 갑자기 형님 손목을 꺾었다니까요. 여기 사람들 다 봤어요. 저희는 그냥 주차하려고 했을 뿐인데 저 여자가 시비를 걸었어요. 세 번째 남자도 목소리를 높였죠. 경찰관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술 드셨습니까? 점심에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다니까요. 강태식 씨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경찰관님은 고개를 저으며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봤습니까? 최영숙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요. 처음부터 다 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남자들이 어르신을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저 여자분이 말린 거예요. 최영숙 씨는 어르신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경찰관님은 어르신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그냥 넘어졌을 뿐이요. 어르신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가벼운 찰과상이 보였습니다. 경찰관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두 진술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저 여자가 폭행했다니까요. 강태식 씨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관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양측 진술 다 들어봐야죠. 경찰관님은 한미라 씨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어떻게 된 겁니까? 한미라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 남자들이 어르신을 밀쳐 넘어뜨렸고 제가 말렸더니 저한테 손을 휘둘러서 방어했을 뿐입니다. 방어요? 네, 과잉 대응은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경찰관님은 한미라 씨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녀의 자세, 말투,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경찰관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미라 씨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님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미라. 경찰관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는 신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미라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707 특임대? 한미라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님의 입이 벌어졌어요. 설마 한미라 중이?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강태식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이? 그게 뭔데요? 경찰관님은 강태식 씨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덤볐군요. 누군데요, 대체? 이준호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경찰관님은 한미라 씨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현역이십니까? 아니요, 전역했어요. 2년 전에요. 한미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찰관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한미라 씨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어요.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경찰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누구한테 덤빈 건지요. 경찰관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미라 씨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확인하듯 물었죠. 정말 한미라 중이 맞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은 전역했어요. 한미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덤빈 건지 모르고 있군요. 그때 강태식 씨가 경찰관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경찰관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저 여자가 우릴 때렸다니까요. 손목 좀 보세요. 강태식 씨는 붉게 부은 손목을 내밀며 고함을 질렀죠. 이준호 씨도 거들고 나섰어요. 맞아요. 저 여자가 갑자기 덤벼들어서 형님 손목을 꺾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니까요. 세 번째 남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야? 근데 저 남자들이 먼저 어르신 밀친 거 아니었어? 경찰관님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어르신을 넘어뜨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실수였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강태식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근데 저 여자는 명백히 일부러 손목을 꺾었어요. 이거 폭행 아니에요? 경찰관님은 한미라 씨를 돌아봤어요. 중위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미라 씨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죠. 그저 차분한 표정으로 남자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경찰관님이 다시 물었지만 한미라 씨는 고개만 살짝 저었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CCTV가 다 보여줄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강태식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CCTV? 그래, 좋아요. CCTV 보면 당신이 우릴 때린 거 다 나올 텐데. 형님, 우리한테 유리해요. 이준호 씨가 신이 나서 말했죠. 경찰관님은 고개를 저으며 수첩을 꺼냈어요. 일단 파출소 가서 양쪽 진술 다 받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저 여자 처벌받아야 한다니까요. 강태식 씨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한미라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괜찮겠소? 괜찮아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그때 최영숙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경찰관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네, 나중에 증언 들어야 합니다. 경찰관님이 대답했지만 강태식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증언?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손목에 상처 났다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야, 이거 봐봐. 대박인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어요. 뭔데요? 방금 촬영한 영상 인터넷에 올렸는데 댓글 미쳤어요. 남자는 휴대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영상 제목은 이랬어요. 여군 특수부대 출신이 조폭들 제압하는 순간. 조회수는 벌써 1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와, 손목 꺾는 거 진짜 깔끔하다. 저 자세 완전 프로인데? 707 특임되면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강태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형님, 우리 얼굴 다 나왔어요. 이준호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경찰관님은 휴대폰을 빌려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식 씨가 어르신을 밀쳐내는 장면부터 한미라 씨가 정확하게 손목을 제압하는 장면까지요. 경찰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하겠네요. 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강태식 씨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관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상 보니까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명확하네요. 그리고 중위님은 정당방위였고요. 정당방위요? 강태식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저 여자분이 옳았어. 조폭들 혼내줘서 시원하다. 최영숙 씨도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잘했어요, 아가씨. 한미라 씨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어요. 경찰관님은 강태식 씨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파출소 가시죠. 어르신 폭행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강태식 씨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경찰관님은 단호했습니다. 순찰차 타십시오. 강태식 씨와 일행은 마지못해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형님, 우리 어떡해요? 영상까지 퍼졌는데요. 이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닥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강태식 씨는 이를 갈며 한미라 씨를 노려봤지만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관님이 순찰차 문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위님, 파출소로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도 함께 모시고 갈게요.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부축해 자신의 차로 천천히 안내했죠. 아가씨, 정말 미안하오. 괜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한미라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마워. 어르신은 한미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최영숙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아가씨, 저도 파출소 가서 증언할게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미라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순찰차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한미라 씨의 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들을 배웅했어요. 파출소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침묵을 깼어요. 아가씨, 군대에서 힘든 일 많았겠구만. 한미라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707 특임대라고 했던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곳인 것 같소. 여군 특수부대예요. 테러 진압이나 인질 구출 같은 임무를 했죠. 한미라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단 말이오? 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라가 안전한 거구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르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왜 전역했소? 계속 일하면 안 됐나?
한미라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말투였죠. 어르신은 더 캐묻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관님이 먼저 내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파출소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경찰관님은 그들을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차례로 진술 받겠습니다. 강태식 씨 일행은 옆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문틈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우리 억울하다니까요. 저 여자가 먼저 손댔어요. 조용히 하세요. 영상 다 나왔습니다. 경찰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죠. 경찰관님은 한미라 씨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중위님,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미라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넘어진 것부터 남자들이 위협한 것, 그리고 자신이 방어한 과정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했어요. 손목을 꺾은 건 과잉 방어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요. 훈련받은 대로요. 한미라 씨의 대답은 명확하고 자신 있었죠. 경찰관님은 노트북을 꺼내 SNS에 올라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한미라 씨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과도한 힘을 쓰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제압한 게 분명했죠. 경찰관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프로시네요. 이 정도면 정당 방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찰관님은 어르신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소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미라 씨를 쳐다봤어요.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오? 한미라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결정하세요. 제가 대신 결정할 순 없어요. 어르신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먹고 법정까지 가기는 싫더만 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럼 고소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야겠소.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찰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파출소 안을 둘러봤어요. 강태식 씨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님이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성건설 본사 인사팀장 박민수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네며 급하게 말했죠. 경찰관님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 조사실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박민수 팀장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식 씨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팀장님. 강태식 씨는 박민수 팀장을 보자 벌떡 일어났죠. 강태식 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민수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게 아니고요. 강태식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민수 팀장은 휴대폰을 꺼내 강태식 씨에게 들이밀었어요. 이 영상 봤습니까? 지금 회사 단체방에 퍼졌어요. 화면에는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강태식 씨가 어르신을 밀쳐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회사 망신을 이게 뭡니까? 박민수 팀장은 소리쳤습니다. 강태식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요.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자든지 해야죠. 박민수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조사실까지 그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관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박민수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그는 강태식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 회사에서 이미 징계위원회 소집했어요. 징계요? 강태식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당연하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는데요. 박민수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는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어요.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까지 올라갔어요. 박민수 팀장은 고개를 저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관님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박민수 팀장은 복도로 나갔어요. 경찰관님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태식 씨가 평소에도 이런 사람입니까? 박민수 팀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찰관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그때는 피해자분이 합의해 주셔서 넘어갔거든요. 박민수 팀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님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진작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강태식 씨 위에 현장 소장 김철호 씨가 두둔해줬거든요.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라서요. 박민수 팀장의 말에 경찰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강태식 씨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박민수 팀장은 한숨을 쉬었죠. 경찰관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영상 증거도 있고 피해자분도 고소 의사가 확실합니다. 다행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기회에 정리됐으면 했어요. 박민수 팀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로 돌아갔습니다. 한미라 씨와 어르신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위님, 혹시 아십니까? 경찰관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식 씨가 평소에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요. 한미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경찰관님의 말에 어르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나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단 말이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관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미라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제대로 처벌받아야겠네요. 어르신도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야겠소.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경찰관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파출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식이 어디 있어? 문이 벌컥 열리며 50대 남자가 거칠게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경찰관님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대성건설 현장 소장 김철호요. 우리 직원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소. 김철호 소장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민수 팀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소장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와야지. 강태식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며. 김철호 소장은 거칠게 말했죠. 경찰관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파출소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우리 직원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요. 김철호 소장은 소리쳤어요. 한미라 씨는 조용히 일어나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김철호 소장은 파출소 안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에 거친 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 특유의 억센 분위기가 풍겼죠. 강태식이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파출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찰관님이 앞을 막아섰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여긴 파출소입니다. 조용히? 우리 직원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김철호 소장은 경찰관님을 밀쳐내려 했죠. 경찰관님은 단호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겁니까? 뭐? 공무집행 방해? 웃기고 있네. 김철호 소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박민수 팀장이 황급히 다가와 말렸습니다. 소장님, 진정하세요. 박 팀장,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우리 직원 편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철호 소장은 박민수 팀장을 노려봤어요.
박민수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이번 거는 영상 증거도 있고 피해자분도 고소하셨어요. 영상? 그게 다 조작된 거 아니야? 김철호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경찰관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수십 명이 현장에서 봤고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그래도 우리 강태식이가 일부러 그랬을 리 없어. 김철호 소장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한미라 씨는 조사실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가씨, 저 사람 위험해 보이는구만. 괜찮아요, 어르신. 한미라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김철호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미라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직원한테 손찌검한 여자야? 그는 한미라 씨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경찰관님이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비켜. 내가 저 여자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김철호 소장은 경찰관님을 밀쳐내려 했죠. 한미라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한미라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남자한테 손목을 꺾었다고? 방어했을 뿐입니다. 한미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방어? 강태식이 손목에 멍이 들었는데 그게 방어야? 김철호 소장은 목소리를 높였죠. 경찰관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영상 보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명확합니다. 영상 따위 필요 없어. 우리 강태식이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김철호 소장은 고함을 질렀어요. 박민수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강태식 씨가 작년에도 비슷한 일로 문제 일으킨 거 아시잖아요. 그건 오해였어. 그때도 내가 해결했잖아. 김철호 소장은 손을 휘둘렀죠. 한미라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도 해결하셨다고요? 그래, 피해자한테 돈 좀 주고 합의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김철호 소장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태식 씨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잖습니까? 뭐? 무슨 소리야? 김철호 소장은 발끈했죠. 한미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강태식 씨가 오늘 어르신을 밀쳐 넘어뜨렸어요. 그걸 아십니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김철호 소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수? 내가 넘어져서 손등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실수요? 어르신, 그 정도는 괜찮잖아.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김철호 소장은 어르신을 무시하듯 말했죠. 한미라 씨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피해자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김철호 소장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찰관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뭐? 고발? 당신들이 우리 직원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김철호 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억울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경찰관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이를 갈며 강태식 씨가 있는 조사실을 가리켰습니다. 강태식이 만나게 해줘. 안 됩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관님이 막아섰죠. 김철호 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변호사 부르겠어.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라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 변호사까지 부른다는데 괜찮겠소? 한미라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김철호 소장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미라 씨를 노려봤어요. 당신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변호사 오면 가만 안 둬. 한미라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박민수 팀장이 한숨을 쉬며 김철호 소장에게 다가갔어요. 소장님,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많아요. 닥쳐, 박 팀장. 당신은 우리 편이야. 저 여자 편이야? 김철호 소장은 박민수 팀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박민수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사 편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인정해야죠. 뭐, 잘못을 인정하라고? 김철호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관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강태식 씨는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뭐, 검찰 송치? 김철호 소장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지 않습니다. 영상 증거도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도 일치하니까요. 경찰관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이를 갈며 파출소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강태식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 소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박민수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박민수 팀장을 노려봤죠. 그때는 합의로 끝났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르신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십니다. 경찰관님이 말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어르신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합의금 드릴 테니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네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요. 아니, 어르신, 돈 얼마면 되겠습니까? 김철호 소장은 다급하게 물었죠. 한미라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님, 어르신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왜 자꾸 끼어들어? 김철호 소장은 한미라 씨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도 참고인이니까요. 한미라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철호 소장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어르신, 100만 원 드릴게요. 이걸로 병원비 쓰시고 합의해 주세요. 그는 돈다발을 꺼내 어르신 앞에 내밀었죠. 어르신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 돈 필요 없소. 200만 원 드릴게요. 김철호 소장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찰관님이 김철호 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회유하시는 겁니까? 회유? 난 그냥 보상하려는 거야. 김철호 소장은 경찰관님의 손을 뿌리쳤어요. 한미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만하세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과? 좋아, 사과할게. 김철호 소장은 어르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과는 필요 없소. 김철호 소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쥐었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요? 제대로 된 처벌이요. 당신네들이 반성하는 거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철호 소장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파출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장님, 진정하지 않으시면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퇴거? 웃기고 있네. 김철호 소장은 코웃음을 쳤죠. 바로 그때 강태식 씨가 있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강태석 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사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강태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철호 소장은 강태식 씨에게 달려갔어요. 강태식아, 괜찮아? 소장님. 강태식 씨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김철호 소장은 강태식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지만 강태식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경찰관님은 서류를 강태식 씨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조사 확인서입니다. 강태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미라 씨와 어르신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관님이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 일주일 내로 검찰 출석 통지서가 갈 겁니다. 네.
강태식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김철호 소장은 한미라 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우리도 당신 정당방이 아니었다고 맞고소할 거야. 한미라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김철호 소장은 더욱 화가 났어요. 김철호 소장은 강태식 씨를 데리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가자, 강태식아.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바로 그때 파출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한미라 씨 계십니까? 한미라 씨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국방일보 기자 이준혁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죠. 경찰관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파출소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SNS에 올라온 영상 보고 왔습니다. 한미라 중위님 맞으시죠? 이준혁 기자는 한미라 씨를 향해 물었어요. 한미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제가 2년 전에 특임대 취재했을 때 뵌 적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호 소장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특임대 취재요? 박민수 팀장이 이준혁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준혁 기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2023년 국방부 공식 행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한미라 씨가 표창장을 받고 있었어요. 계급장에는 중위 마크가 선명했죠. 한미라 중위님은 707 특임대에서 3년간 복무하셨고요. 이준혁 기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있었던 인질 구출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셨죠. 경찰관님이 놀란 표정으로 한미라 씨를 쳐다봤어요. 인질 구출 작전요? 네, 당시 대테러 훈련 중 실제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이준혁 기자는 휴대폰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한미라 중위님이 인질 3명을 무사히 구출하셨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은 한미라 씨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가씨가 그런 일을? 한미라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제 임무였을 뿐이에요. 그냥이라니요.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셨잖아요. 이준혁 기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여기 국방부 공식 자료도 있어요. 이준혁 기자는 휴대폰 화면을 김철호 소장에게 보여줬죠. 화면에는 국방부 홈페이지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707 특임대 한미라 중위, 인질 구출 작전 성공. 김철호 소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태식 씨도 한미라 씨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한미라 씨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중위님, 오늘 일에 대해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한미라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아닙니까? 이준혁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경찰관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자님, 여기선 곤란합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김철호 소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소장님, 한미라 중위님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죠? 그건. 김철호 소장은 말을 더듬었어요. 주차장 영상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중위님한테 협박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준혁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철호 소장은 당황했습니다. 협박? 아니, 그냥. 기사화되면 곤란하실 텐데요. 국가 유공자한테 협박했다고요. 이준혁 기자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김철호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기사는 좀. 괜찮습니다. 사실만 쓸 겁니다. 이준혁 기자는 빙그레 웃었죠. 박민수 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소장님, 이번엔 정말 큰일 나셨습니다. 김철호 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미라 씨는 조용히 어르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이제 병원 가보실까요? 아가씨, 고맙소.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경찰관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미라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준혁 기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중위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전역하셨습니까? 계속 복무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준혁 기자의 질문에 한미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이준혁 기자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한미라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준혁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부축해 파출소 밖으로 나갔어요. 김철호 소장과 강태식 씨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부축해 파출소를 나왔어요. 밖에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아가씨, 병원은 괜찮소. 집에 가서 쉬고 싶구만. 어르신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사는 받아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한미라 씨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미라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최영숙 씨가 뛰어왔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한미라 씨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네. 아가씨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최영숙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한미라 씨는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 정말 멋있었어요, 아가씨. 최영숙 씨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병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인질 구출 작전이라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한미라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그게 어디 운으로 되는 일이겠소.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요. 어르신의 질문에 한미라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구만, 미안하오. 괜한 걸 물었네. 어르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응급실로 안내했어요. 의사는 어르신을 진찰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손등 찰과상과 가벼운 타박상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한미라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르신은 한미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덕분이요. 정말 고맙소.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미라 씨는 미소 지었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미라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라 중위님이시죠? 저는 YTN 기자 김소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이준혁 기자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주차장 사건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한미라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중위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기자는 간곡하게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한미라 씨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라 씨시죠? 저는 SSC 기자입니다. 한미라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네요. 아가씨가 유명해지셨구만.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미라 씨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차에 올라탄 뒤 한미라 씨는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10분 거리요. 구석진 동네지만요. 어르신은 길을 안내했어요. 주택가에 도착하자 작고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여기요, 고맙소. 어르신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죠. 들어가실 때까지 지켜볼게요. 한미라 씨는 차에 앉아 어르신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어르신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한미라 씨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경찰관님이었습니다. 중위님, 오늘 영상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네요. 한미라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차에 탄 사람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죠. 한미라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서둘러 출발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한미라 씨는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소파에 털썩 앉았죠. TV를 켜자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전직 여군 특수부대원이 노인을 구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화면에는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미라 씨가 강태식 씨를 제압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죠. 해당 여성은 707 특임대 출신 한미라 전중위로 밝혀졌습니다. 한미라 씨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미라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무역회사 격리로 일한 지 2년째였죠. 평범한 회사원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게 그녀의 바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미라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대박이던데요?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동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한미라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네, 옛날 일이에요. 와, 완전 멋있어요. 사인 받아도 돼요? 사인은 좀. 한미라 씨가 당황하는 사이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한미라 씨,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네. 한미라 씨는 사장실로 향했어요. 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죠. 앉으세요. 60대 사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미라 씨는 의자에 앉았어요. 사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영상 봤어요. 대단하던데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사에 폐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한미라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폐라니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미라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특수부대를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요. 사장의 질문에 한미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말하기 어려운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한미라 씨는 고개를 숙였죠.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미라 씨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라 중위님이시죠? 저는 국방부 홍보실입니다.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방부요? 네, 오늘 있었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한미라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귀에 댔죠. 장관님께서 중위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되시겠습니까? 한미라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왜 저를 만나시려는 건가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미라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미라 씨는 부장에게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2시 한미라 씨는 국방부 건물 앞에 섰어요. 2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죠. 안내를 받아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어요. 한미라 전중이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미라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요. 장관은 소파를 가리켰죠. 한미라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장관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영상 봤어요. 역시 중이답더군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실력이 그대로더군요. 장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미라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이 복귀할 생각 없습니까? 한미라 씨는 고개를 들어 장관을 쳐다봤어요. 복귀요? 네, 707 특임대에서 중위를 다시 원합니다. 장관의 말에 한미라 씨는 놀란 표를 지었죠. 저는 이미 전역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특별 전입이 가능합니다.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위 같은 인재가 민간에 있는 건 아깝습니다. 한미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죠? 중위는 특임대에서 최고였어요. 장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미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전역한 이유를 아십니까? 개인 사유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한미라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전 작전에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질 3명을 구했지만 1명은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동기였어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작전 나갔던 친구였죠. 한미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1초만 빨리 움직였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요. 중이 잘못이 아닙니다.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판단이 늦었어요. 한미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었어요.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중이, 그건 중이 탓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요. 한미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장관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한미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어제 왜 나섰습니까? 장관의 질문에 한미라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중이의 본능입니다. 장관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중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한미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중이, 억지로 복귀하라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장관은 돌아서며 미소 지었죠. 한미라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국방부 건물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르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나 박종철이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소. 그런데 아가씨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미라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내가 용기를 얻었소.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실 어제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소. 어르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젊은 애들한테 치이고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한미라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때는 그냥 참았소. 나이 먹은 사람이 뭘 하겠소 싶어서요. 어르신,
근데 아가씨가 나서서 도와주는 걸 보니까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나도 당당하게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소. 한미라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미라 씨는 작게 미소 지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미라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미라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뉴스를 켜자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영웅으로 불리는 한미라 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그녀가 왜 전역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미라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이준혁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제 동기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미라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한미라 씨는 이준혁 기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중희님, 인터뷰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혁 기자는 녹음기를 꺼냈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한미라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동기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기분이요? 네, 김지연 하사요. 한미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전 작전에서 순직한 친구예요. 이준혁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지연이는 저보다 훨씬 용감했어요. 한미라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인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게 중희님이 전역한 이유입니까? 이준혁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는 친구를 지키지 못했어요. 한미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었어요. 이준혁 기자는 녹음을 멈추고 휴지를 건넸어요. 중희님, 잠시 쉬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한미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이가 기억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혁 기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죠. 인터뷰가 끝나고 한미라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최영숙 씨였습니다. 아가씨, 오늘 우리 식당으로 오세요.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한미라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곧 가겠습니다. 저녁 무렵 한미라 씨는 최영숙 씨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최영숙 씨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가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미라 씨는 인사했죠. 식당 안에는 어르신도 와 계셨어요. 아가씨, 오셨구만.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미라 씨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손은 좀 어떠세요? 아, 이제 괜찮소. 어르신은 손등을 보여주며 웃었죠. 최영숙 씨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셋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미라 씨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차장 영웅이 기억하고 싶은 진짜 영웅, 김지연 하사. 기사에는 김지연 하사의 사진과 함께 작전 이야기가 자세히 실렸죠.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김지연 하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네요. 한미라 중희님도 김지연 하사님도 모두 존경합니다. 한미라 씨는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거야. 그날 오후 한미라 씨는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미라 씨, 1층 로비로 내려오시겠어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세요? 손님이 오셨는데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미라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미라 중희님이십니까?
한 여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지연 하사의 어머니입니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미라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연이를 기억해줘서요. 김지연 하사의 어머니는 한미라 씨를 꼭 안았어요. 한미라 씨는 그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를 지키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중이님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김지연 하사의 어머니는 한미라 씨의 등을 토닥였죠. 지연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이 더 지나 강태식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미라 씨와 어르신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강태식 씨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김철호 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강태식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강태식 씨는 어르신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미라 씨께도 죄송합니다. 강태식 씨는 한미라 씨에게도 고개를 숙였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강태식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미라 씨와 어르신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그래요, 아가씨 덕분이요.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요. 그럴 거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미라 씨는 김지연 하사의 묘소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한미라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너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됐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한미라 씨는 묘비에 이마를 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주차장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한미라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죠. 어느 토요일 오후 한미라 씨는 어르신을 만나러 갔어요. 아가씨, 어서 오시오. 어르신은 활기찬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요즘 운동도 하고 있어. 아가씨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어르신은 환하게 웃었어요. 둘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가씨, 저기 좀 보시오. 어르신이 벤치 하나를 가리켰어요. 벤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용기 있는 시민 한미라 씨를 기억하며. 이게 뭐예요? 한미라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금해서 만들었소. 아가씨를 기억하고 싶다고요. 어르신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미라 씨는 벤치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네요. 아가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밝아졌소. 어르신의 말에 한미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아가씨는 우리에게 용기를 줬소.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미라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영숙 씨의 식당에 들렀어요. 아가씨, 오셨어요? 최영숙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장사 잘 되시네요.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여기서 밥 먹었다고 소문나서요. 최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죠. 한미라 씨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아. 한미라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김지연 하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중이님, 오늘 지연이 생일이에요. 함께 기억해 주세요. 한미라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연아, 생일 축하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죠. 한미라 씨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한미라 씨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필요한 순간이 오면 또다시 나설 거라는 걸요. 그게 바로 한미라 씨였으니까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